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너무 놀란 나머지 경찰서에 신고부터 했지 뭐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 할아버지를 제대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단다. 지금부터 내가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모두 나처럼 허둥지둥하지 말고 집에서 사망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는 사랑하는 이를 존엄하게 떠나보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큰 충격과 슬픔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사를 불러 사망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것입니다. 의사는 사망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있으며 이는 이후 모든 절차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사망 진단서를 받은 후에는 장례식장을 선택하고 장례 절차를 준비하게 됩니다. 장례식은 고인의 종교나 신념, 그리고 가족의 뜻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유가족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행정적 절차에 대한 도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도 제공합니다. 사망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망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인의 재산 및 유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세상을 떠났을 때, 특히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잃었을 때 그 슬픔은 매우 깊고도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실의 시기에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방식으로 애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공간과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이를 억누르기보다는 충분히 표현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슬픔을 나누며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각자가 느끼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할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것은 큰 상실이지만 그의 삶을 기억하고 그가 남긴 사랑을 이어가는 것이 가족에게 남겨진 가장 큰 예우일 것입니다.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공유하고 그가 가르쳐 준 가치들을 되새기면서 그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은 슬픔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는 더욱 깊어질 수 있으며 서로의 존재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상실의 아픔은 크겠지만 이를 통해 가족은 한층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한 시간을 갖고 애도의 과정을 함께 하면서 가족 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슬픔을 나누고 사랑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록 헤어짐이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시작과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집에서 사망 시 경찰관을 부르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집에서 사망했을 때 따라야 할 절차는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러한 절차를 적절히 이행함으로써 법적 및 감정적 측면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절차를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망 확인 및 신고하기입니다. 집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일 수 있지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며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제 친구 민수는 그의 아버지가 집에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심장 질환을 앓고 계셨지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망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나머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 순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정신을 차리고 주변의 조언을 받아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우선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구조대는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하여 그의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조대원들은 민수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이어서 의사를 호출하여 공식적인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망 진단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는 장례 절차와 이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의 기록과 함께 담당 의사에게 연락하여 사망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망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기록됩니다. 이는 가족들에게도 중요한 절차로 사망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망 진단서를 받지 않으면 이후의 행정적 절차, 예를 들어 사망 신고나 고인의 재산 정리 및 상속 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단계는 매우 중요하며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민수의 경우 사망의 원인이 명확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의학적 검사를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는 추후의 법적 절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민수는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했습니다. 경찰은 사망이 자연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법의학자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은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하여 이후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나 장례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망 이후 절차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수는 가족과 함께 법률 상담을 받으며 아버지의 유산 정리 및 상속 절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조언은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망과 관련된 절차는 문화적, 종교적 관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전통이나 고인의 뜻을 존중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수는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여 장례식을 준비했고 이를 통해 가족 간의 결속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집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적절한 절차를 통해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인의 삶을 기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가족들은 서로의 감정을 나누며 슬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례식장 선택 및 시신 이송하기입니다. 사망이 확인된 후 장례식장을 선택하고 시신을 이송하는 절차는 장례 준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고인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가족들에게는 감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고인의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가족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식장을 선택하는 과정은 유가족의 선호도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의 선택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고인을 어떻게 기릴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평판이 좋은 장례식장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고인의 마지막 순간을 존중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의 시설, 직원의 전문성,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을 선택한 후에는 시신 이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족들은 장례식장에 전화하여 시신 이송을 요청하고 장례식장은 전문적인 차량과 인력을 통해 시신을 안전하게 이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고인의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입니다. 시신 이송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고인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는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송 과정에서 가족들은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장례식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고인의 염습과 입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염습은 고인의 몸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입관은 시신을 관에 안치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종교적 의식이나 문화적 전통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식 장례에서는 염습 과정에서 스님이 참석하여 경전을 낭독하는 경우가 있으며 기독교식 장례에서는 목사나 신부가 기도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요청에 따라 개인적인 요소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고인의 생전 취향이나 가족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정성껏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좋아했던 옷을 입히거나 그가 생전에 소중히 여겼던 물건을 함께 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인을 기릴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족들은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준비하며 이를 통해 고인을 애도하고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가족들에게는 비록 슬픈 시간이지만 고인을 위한 마지막 배웅을 준비하며 그들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과정은 또한 가족들이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고인이 남긴 추억을 되새기며 함께 슬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례 준비 과정에서 가족들은 종종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전문가의 지원과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식장의 직원들은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가족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위로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례 절차는 종교적,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식장은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가족들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교에서는 시신을 최대한 빨리 매장해야 하는 전통이 있으므로 장례식장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화적, 종교적 배려는 가족들이 고인을 기리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이며 장례식장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장례식장 선택과 시신 이송 및 염습과 입관 절차는 고인의 마지막을 기리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가족들은 이 과정을 통해 고인을 애도하고 그들의 삶을 기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 과정에서 얻는 심리적 안정과 지지는 가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례 방식 결정 및 장례식 준비하기입니다. 장례식은 고인의 마지막을 기리는 중요한 행사로 장례 방식과 절차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고인을 어떻게 기릴 것이며 가족들이 그들의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의사 결정이 포함됩니다. 장례 방식은 주로 매장과 화장의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이를 결정하는 데에는 비용, 종교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매장은 고인의 시신을 땅에 묻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많은 문화와 종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방식이며 고인의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장을 선택하는 가족들은 종종 고인과의 물리적 연결을 유지하고 싶어하며 고인의 무덤을 방문하여 추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매장은 또한 특정 종교적 전통을 따르는 경우에 필수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매장을 선호합니다. 반면 화장은 고인의 시신을 소각하여 유골만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화장은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환경적인 이유로 화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장은 또한 유골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관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유골은 유골함에 보관할 수도 있고 특정 장소에 뿌리는 등의 방식으로 고인을 기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고인의 생전 의사나 가족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례 방식이 결정되면 장례식의 규모와 형식을 논의하게 됩니다.
장례식은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지속되며 이 기간 동안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고인을 애도하고 그들의 삶을 기립니다. 장례식의 형식을 결정할 때는 고인의 생전 의사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가족들이 고인의 삶을 기리고 그들의 업적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장례식의 형식은 고인의 인생을 회고하고 추모하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들이 고인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연설을 하거나 고인에게 의미 있었던 음악을 연주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인을 기릴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 의식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고인의 신앙이나 가족의 전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례식은 가족들에게 심리적 위로와 연대를 제공하며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는 기회가 됩니다. 장례식은 단순히 고인을 보내는 의식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가족과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인을 추모하고 그들의 삶을 기리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장례식은 고인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들이 남긴 영향과 추억을 나누는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족들은 슬픔을 공유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며 감정적인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장례식은 또한 가족들에게 심리적 위로와 연대를 제공합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지지함으로써 가족들은 고인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장례식에서 가족들은 고인과의 추억을 나누고 그들의 유산을 기리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다짐을 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은 문화적, 종교적 요소를 고려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각 문화와 종교는 고인을 기리는 방법에 있어 독특한 전통과 관습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대교는 시신을 가능한 빨리 매장해야 한다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불교에서는 연불과 같은 의식을 중요시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종교적 요소는 장례식의 형식과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가족들이 고인을 기리는 데 있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장례식은 고인의 마지막을 기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매장과 화장 중에서 장례 방식을 선택하고 장례식의 규모와 형식을 결정하는 과정은 고인을 기리며 가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족들은 고인의 삶을 되새기고 그들이 남긴 유산을 기리며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은 단순한 의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가족들에게 심리적 위로와 연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사망 신고 및 법적 절차 완료하기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는 법적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고인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며 상속 절차를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적으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고인의 유산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례식이 끝난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는 고인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절차로 이 과정을 통해 고인의 신원은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인의 주민등록증과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문서로 고인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서를 준비하여 주민센터나 시청에서 사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고인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후의 모든 법적 절차에 필수적입니다. 사망신고가 완료되어야만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상속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능한 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또한 고인의 사망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가족들이 이후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망 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상속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은 유언장에 따라 분배될 수 있으며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분배됩니다.
유언장은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한 문서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유언장이 존재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재산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이 분배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우선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며 그 외의 친족은 법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며 특히 상속세나 부동산 관련 문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정리 및 상속 절차에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상속세는 비교적 복잡한 문제일 수 있으며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 문제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특히 복잡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가족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상속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협력과 감정적 지원입니다. 고인의 유산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가족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가능한 한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는 종종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열린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은 이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고인을 잃는 것은 큰 슬픔이지만 가족 간의 지지와 사랑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는 과정은 가족들이 고인의 삶을 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들은 고인의 유산을 통해 그들의 삶을 되새기며 앞으로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고인의 삶을 기리고 가족들이 슬픔을 극복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장례식이 끝난 후의 법적 절차는 고인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며 상속을 진행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가족 간의 협력과 지지를 통해 슬픔을 극복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족들은 고인의 삶을 기리고 그들의 유산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실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슬픔을 남기지만 고인을 평안히 보내드리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차분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사망 신고, 장례 준비, 재산 정리 등이 포함되며 각각의 단계마다 세심한 준비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간의 협력과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가장 먼저 사망 신고는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사망이 확인되면 병원이나 집에서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주민센터나 구청에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고인의 법적 지위를 정리하는 첫 단계로 이후의 모든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망 신고를 완료한 뒤에는 장례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례식은 고인을 마지막으로 배웅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면서는 고인의 뜻과 가족의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식의 형태는 전통적인 방식일 수도 있고 좀 더 현대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필요한 물품과 인력을 준비하며 조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장례식은 고인을 기리며 그와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자리로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고인을 추모하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장례 후에는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유산 상속은 법적인 절차와 함께 이루어지며 고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재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 상속은 가족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의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상실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치유되지 않지만 가족이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하며 지지하는 것이 심리적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슬픔을 이해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드리고 남은 가족들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기 위한 중요한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의 슬픔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유대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은 크지만 주변의 사랑과 지지가 있음을 잊지 마세요. 힘든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당신은 이 여정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으며 고인은 언제나 당신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노후 레시피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